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초보 때는 미끼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많이 하십니다. 사실 고수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초보 때는 미끼를 이렇게 끼워야 될지 저렇게 끼워야 될지, 또는 이 미끼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끼는 사실 바늘에서 미끼가 잘 이탈하지 않도록, 또는 바늘에 끼어 있는 미끼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분들이 궁금해했던 미끼를 바늘에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미끼인 바로 베크릴 미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미끼는 바로 생크릴이라고 하죠. 일반 미끼보다 가공이 좀 더 돼서 알이 크고 가공이 된 미끼가 바로 생크릴 미끼입니다. 일반 베크릴 미끼보다 조금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보면 대상어들이 새우의 머리를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머리를 끼우되, 그렇다고 머리가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 꼬리를 떼고 여기에 남는 부위에 바늘 귀를 넣어서 감성돔 3호에 4호 정도 바늘을 쓰시면 이렇게 바늘이 숨을 정도로 들어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등깨기입니다. 등깨기는 조금 더 생동감이 있도록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꼬리를 빼주고 뒤로, 이런 식으로 뒤로 등 모양 따라 이렇게 끼워주시면 뭔가 새우가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늘이 좀 작았을 경우에는 머리를 제외하고, 베크릴이나 일반 베크릴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튼튼하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크릴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크릴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생크릴은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베크릴은 소금을 염장을 좀 해주시면 좀 튼튼하게 되겠죠. 감성돔 낚시에서 잘 쓰이는 바로 살아있는 개미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직접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개미끼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약 한 손톱, 지금 조금 작네요. 지금 엄지 손톱 정도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끼우는 방법은 바로 이 개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이상하네. 개미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바닥 또는 죽어있는 미끼들이라도 바닥층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닥을 조금 긁어주는 미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미끼는 집게발을 떼주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끝다리를 하나를 뜯어 주십시오. 이렇게 뜯어 주시면 공간이 나와요. 여기 공간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바늘을 넣어 주신 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방법을 하시면 개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개의 배를 관통을 합니다. 개의 배 쪽, 이쪽이죠. 이쪽을 끝부위, 여기 개에서 가장 튼튼한 부위가 바로 등껍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의 배를 이렇게 끝을 찔러 주시고, 관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통을 하지 말고 바늘이 조금만 나오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개가 살아서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탁탁탁 걸어가면서 미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개미끼는 바닥을 긁어주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다음은 많이 쓰시는 깐새우죠. 대체미끼로 예전에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미끼라고 보시면 돼요. 튼튼하거든요. 이 깐새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늘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끼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미끼 종류들은 생미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잡어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바늘을 지그재그로 꼽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꼽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넣어 주시면 고기가 여기도 뜯어먹고 저기도 뜯어먹고 하다가 삼키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최대한 바늘을 많이 끼워서, 깨끗하게 넣을 수 없다면 많이 끼워서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부분도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주죠. 새우가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옆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뺀 다음 다시 살짝만, 바늘만 나오게 살짝만 2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감성돔 낚시에서 많이 쓰이는, 빠질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옥수수 콘. 콘을 어떻게 끼우는지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실게요. 밑에 부위, 여기 부위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빨 부위라고 하죠. 우리가 이같이 생겼다고 가정하에 이 부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하나나 2개 돈을 끼울 때 여기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나마 좀 견딥니다. 여기 부위를 넣어주시면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헐렁헐렁거리겠죠. 여기는 항상 윗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윗부분 위주로 잘 떨어지지 않게 넣어줄 수 있도록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끝을 넣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2개씩 넣어보면 옆에를 이런 식으로, 전혀 하나 넣고 2개 넣고 고기가 바늘 침을 본다든지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고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개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좀 예쁘게 이렇게 바늘을 좀 가려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키우는 방법도 옥수수 이 부위를 통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감성돔 낚시 하면 잡어 퇴치의 핫한 바로 경단입니다. 경단에 믿음을 못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데 경단 상당히 잘 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써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바로 이렇게 바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 귀까지 덮어 주셔야지 경단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보고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삼키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잡어가 많을 때 경단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잡어에는 장사는 없죠. 장사는 없지만 조금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경단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단은 물방울 모양으로 그 바늘 길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경단 미끼를 사용하기에는 큰 바늘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그만 1호 바늘 또는 2호 바늘을 쓰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경단은 최대한 캐팅시 떨어지지 않도록 빵가루처럼 이렇게 뭉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렁이를 보시도록 할게요. 지렁이 미끼는 보통 통깨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렁이 끼우는 도구가 없을 시에는 입 아래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바늘 쪽으로 밀어 넣어서 지렁이가 쉽게 잡어들에게 이탈되지 못하는 방법이 있고요. 참개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낙 길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끼우는 게 좋습니다. 원투 낚시에서는 바닥층에서 지렁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도록 지렁이 입만 여러 마리 끼워서 생동감을 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찌낚시에는 무게나 잡어 털림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바로 민물새우 미끼입니다. 저렴한 데다 크릴 미끼보다 강하고 특히 살아있는 생미끼이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민물새우 미끼는 호래기용은 큰 것이 좋은 반면에 감성돔용 미끼는 감성돔 바늘 3호 또는 4호 바늘이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릴 미끼에 비해서 등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고 특히나 살아있을 때 물속에서 통통통 움직여주면서 물속에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미끼이기도 합니다. 민물새우는 머리 부위를 간통하게 되면 즉사하게 되므로 베크릴과 비슷하게 끼우되 몸통이 끝나는 지점에 바늘 끝이 나와야 오래 살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잡어가 없을 시에는 최대한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새우의 입부분만 쏙 끼워주시면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단, 잡어가 많을 시 주요 타겟이 되어 잘 떨어집니다. 다음은 바로 감성돔 대물미끼로 통하는 멍게미끼입니다. 많은 분들이 멍게미끼가 대물용이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지만 실제로는 멍게살이 연약한데 어떻게 끼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멍게는 생멍게를 구입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낚시점에서 가공되거나 가지런히 잘라있는 미끼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멍게 미끼 쓰는 법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멍게살만 구입했습니다. 멍게 속을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잘라주시거나 잘라져 있는 미끼도 있습니다. 멍게 속에 보이는 이 내장이 향기의 원천이죠. 멍게 미끼는 화려한 색상과 향기가 무기인 미끼로 길쭉하게 자른 미끼를 여러 겹 깨기,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 하듯이 통과시키면서 끼워주면 됩니다. 혹 미끼의 상태가 좋지 못할 시나 많이 물을 시에는 소금으로 염장을 이렇게 하셔서 쓰시는 방법도 미끼가 매우 질겨집니다. 사실 상태가 좋은 미끼라면 생각보다 무르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미끼 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초보 때는 사실 미끼 끼는 방법들 상당히 어렵다,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시면 미끼 끼는 법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미끼 끼는 법의 중요 핵심은 바로 생동감을 주는 것, 그리고 바늘에서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미끼 끼는 법의 주요 핵심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가을철에 이런 미끼 저런 미끼 한번 쓰셔서 대물 감성돔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이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